하정우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식입니다. 선생님, 정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어요. 여름의 필수템은 뭐죠? 선크림이죠. 저번에 약산성 세안제도 했고 보습제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선크림을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될까요? 정상 피부는 사실 뭘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피부 또는 피부 장벽 기능이 무너져 있는 피부의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선크림을 골라야겠죠. 선크림에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잖아요. 네. 민감성 피부에게는 어떤 선크림이 더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그러는데 이거 마시는 차 그게 아니고요. 개그하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다.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 차단제, 네.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무기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바르게 되면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을 시켜서 피부 안쪽으로 유해한 자외선이 잘 못 들어가게, 유기자차는 네. 유기화합물을 바르게 될 경우 화학적으로 이 자외선을 흡수를 시켜서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무기자차를 고르시려면 티타늄 디옥사이드랑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되겠어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선생님, 그리고 선크림 제품을 보면 PA 지수도 있고 또 SPF 지수도 있잖아요. 이제 민감성 피부들에게는 이 지수들을 어떻게, 자외선은 UVA, UVB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파장의 길이죠? 그렇죠. 파장에 따라서. 그 중에서 UVB가 주로 피부의 노화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물론 UVA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하지만 UVB보다는 해롭지는 않아요. 그럼 SPF 지수를 더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PA는 플러스가 뭐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있는 것도 있고 네 개 있는 것도 있는데 많을수록 좋고요. 플러스 하나가 있는 것이 PA 아예 없는 것보다 2배가 높고요. 플러스가 2개가 있으면 4배, 3개가 있으면 8배, 4개가 있으면 16배, 이렇게 2배씩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16배만큼 자외선을 차단시켜준다는 뜻인 그렇죠. 건가요? 안 바르는 것보다. 그리고 SPF 지수는 간단하게 말해서 SPF 지수가 30일 경우에는 네. 1 빼기 SPF 분의 1. 그럼 1 빼기 30분의 1이네요. 그렇죠. 1 빼기 3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F 30은 약 99.7777%가 차단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1 빼기 50분의 1, 약 98%. SPF 30 이상은 보호해 주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차이가 별로 없네요. 네, 하지만 핑거팁 유닛이라고 요 한마디 정도 찍 짜는 그 용량이 네. 손바닥 하나 크기거든요. 선생님, 얼굴에 두 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2개. 네. 네, 선생님 손 이거 해봐.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패스. 이 SPF를 정확하게 발현을 하려면 핑거팁 유닛 2번을 짜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이 SPF 50에 해당되는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운동하러 갈 때 얼굴 허옇게 되잖아요. 네, 그 맞아요. 정도로 그럼 발라야 된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발라줘야 돼요. 양이 반감이 될수록 그 수치는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바르시는 분들한테는 SPF가 높은 수치를 바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 2019년 2월에 FDA에서 이제 선크림 성분들 중에 12가지 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발표했어요. 네. 그렇다는 뜻은 그 성분이 아직 안전한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분을 배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야기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분들은 사실 분자량도 되게 크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발랐을 때 피부 안쪽으로 이게 들어갈 확률은 극히 저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네.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민감한 피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2가지 성분들을 제외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선크림들 중에서 뭐 장미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달한 과일향이라든지 이렇게 향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이 민감성 피부에게 안 좋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정상 피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네. 하지만 민감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그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은 향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짜잔! 10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봤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매번 했던 그 pH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들을 조사했을 때 어느 제품도 pH에 대해서 언급한 제품이 없었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선크림도 pH가 중요할까요? 항상 이야기 드린 거지만 정상 피부는 4.5에서 5.5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는 보습제, 세안제 뿐만 아니라 선크림도 pH 4.5에서 5.5 정도를 유지를 한 것을 바르는 것이 피부에게는 더 좋겠죠. 저희가 세계 최초로 pH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 아닐까요? 네, 세계 최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테스트할 제품은요. 메이크 프렘의 UV 디펜스 및 블루레이 선 플루이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4개의 상을 받은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용량이 많아가지고 네. 네, 좀 가성비 좋다고 소문난 제품이거든요. 음, 약간 좀 이렇게 묽어요, 제형이. 그렇네요. 그래서 발림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측정을 해주세요. 계속 pH가 올라가네요. 쫙쫙쫙 네. 올라가네요.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6.63, 6.63. 6.64. 두 번째 제품 라운드랩 365 안심 선크림이에요. 2018년 화해에서 네. 화해 어플에서 상을 받았고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 기능도 좀 신경을 썼나 보네요. 네. 좀 발림성이 뻑뻑하다는 제품 후기가 많았어요. 근데 5.5 근처에 있는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요. 6.95. 세 번째 제품은 닥터지의 그린 마일드 업선 제품인데요. 이 닥터지 선크림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쵸. 얘는 상을 3개나 받았는데 정말 순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향도 좋다고 했고 살짝 끈적거림이 있다고 했어요. 네. 얘는 처음부터 좀 높게 네, 나오네요. 처음부터. 네, 6.86. 6.86. 네. 이게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3개 다 들어있어서 네. 피부 장벽에도 도움을 주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도움은 줄 수는 있죠. 근데 왜 높게 나왔을까요, pH가? 근데 pH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제가 봤을 땐 pH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6점 후반대인 거죠. 이게 추천해드릴 제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가보죠. 아직은 네, 맞아요. 몰라요. 아직 3개밖에 안 네. 했으니까. 제가 제일 기대되는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닥터 디퍼런트의 더블 디펜스 선블록인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이잖아요. 제가 네.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대형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안정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pH는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그 비욘드 PD님들이랑 다 같이 한번 발라봤거든요. 네. 이 제품은 제일 선호했어요. 네. 핑크빛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르면 얼굴이 화사하게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선크림들은 pH가 높구나. 7.20. 7.20. 약간 pH가 높은 걸수록 피부에 자극감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따갑고 눈 주위가 따갑고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거 제품 선생님께서 소개시켜준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pH가 높네요. 대신에 가져가세요. 네. 이것도 기대돼요. 제로이드. 제로이드는 네. 워낙 뭐 피부과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안심되지 않을까. 이름은 뉴 마일드 선크림이라고 더 마일드한지. 선생님 자신 있게 개그 치세요. 나 되게 노잼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품은 좀 기름지다라는 내용이 좀 많았어요. 지성이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바르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기름이 올라오더라. 네, 6.98. 6.98. 피부 장벽과 보습에도 신경을 쓰는 자외선 차단제가 아직까지는 없네요. 안 나오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추천해드린 5.5 이하인 제품들을 바르고 조금 5.5보다 높은 이런 선크림을 발라도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pH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더 자극을 느낄 수도
근데 만약에 5.5 제품이 아예 없으면 어떡해요? 뭘 써야 돼요? 없으면 뭐 내가 만들까? 내가 만들까? 제가 이것도 이름이 진짜 길어요. 키의 울트라 라이트 데일리 UV 디펜스 미네랄 선스크린. 진짜 기네요. 이름 긴 순서대로 골랐나요? 이런 얘기. 이 제품은 좀 신기해요. 네. 여러분들도 색깔을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약간 진흙 진흙 색깔? 같네요. 그쵸? 약간 보이시나요? 그리고 막상 바르면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둡게 발라지지는 않은데 딱 네. 약간 비비크림 같네요. 화장품 파운데이션 21호 쓰시는 분들은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호 아니면 이제 남자 피부들에게 맞는 6.29. 6.29. 이 제품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지금 화해 어플에서 1등인 제품이고 네. 그리고 50시간 동안 수분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50시간이요? 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름은 뭘까요? 이름이? 알아맞혀보세요. 어? 프리미엄 선 프로텍션 선크림. 네. 50시간 지속된다고요? 50시간 지속돼서 수분 폭탄 선크림이라고 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근데 우린 그냥 자고 일어나면 세안하잖아. 50시간 동안 바르고 있을 필요는 없긴 하는데. 짧게요. 몰라. 네. 네, 네. 짜세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촉촉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좀 끈적거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19. 7.19. 7.19. 얘도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없어. 다음 제품은 여기 아벤느 미네랄 선크림 제품인데 네. 되게 예쁘게 생겼죠. 네. 근데 이게 광고에서 뭐 자극이 될 수 있는 필터의 수를 최소화시켜서 얼굴 피부에 자극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무기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런지 백탁 현상이 진짜 심해요. 양 자극은 조절을 없을 것 잘해야 같아요. 돼요. 얘도 좀 핑크빛 베이스여서 네. 약간 좀 비비크림 같아요. 어? 어머! 어? 완전 대박. 근데 어? 더 높게 들어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높게? 어머! 반갑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 이게 할 수 있네. 5.7. 5.07. 5.07. 5.04. 5.04. 네.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네. 네, 나왔다.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매트하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자외선 뽀송하게 발린대요. 차단제도 차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자극감도 덜 할 것 같고. 자, 이제 두 제품 남았습니다. 이거는 셀퓨전 C 제품이고요. 이름은 트리아 클리어 선스크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알파, 베타, 폴리, 하이드록시 애시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네. 뭐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한 지성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2018년 얼루어 잡지 평가단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색깔이 조금 있네요. 네. 이거는 저희 PD님이 사용했는데 붉은기를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6.38. 6.38. 네. 대망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니스프리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 선크림 중에서는 무기자차 선크림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더 미니멈 선크림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성분을 최소화해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 보습제처럼 자기 거라고 조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원뿔원이어서 두 개 있거든요. 얘는 SPF 지수가 25예요. 25는 1 빼기 25분의 1. 96%. 96%. SPF 뭐 30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6.95. 6.95. 피님 가질래요? 근데 저는 민감한 피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써도 사실 뭘 괜찮죠. 발라도 상관없으세요. 네. 네, 지금부터는 자외선이 얼마나 잘 차단되는지 이 자외선 조사 카드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흰색인데 이렇게 자외선을 받게 되면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반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보고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햇볕에 1시간 동안 놓고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 다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백탁 현상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오른쪽 손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을 거고요. 여기 왼쪽 손등에만 손가락 반마디 정도를 발라서 백탁 현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키엘 제품 한번 발라볼게요. 이 정도. 비교해보면 흡수도 정말 잘 되고 백탁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피부가 정말 밝으신 분들, 21호 쓰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둡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셀퓨전C입니다. 아까와 동일한 양으로 발라볼게요. 오른손보다는 조금 한 톤 밝아진 피부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쌩얼인데 약간 밝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면 셀퓨전C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벤느 제품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발림성이 조금 뻑뻑하고요. 그리고 백탁 형상이 좀 심하게 확연히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세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아벤느가 백탁 현상이 제일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테스트를 마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덥고 습하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여름철에 올바른 선크림을 선택을 해서 특히나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외선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부 장벽도 보호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